예,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갑자기 이제 비선 논란이 빚어졌거든요. 이제 무슨 인사를 지금 뒤에 누군가가 뒤에서 비선 라인에서 뭘 하는 것 아니냐.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이런 인사 시스템을 좀 이렇게 하겠다. 그런 거 아니다.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인사수석실을 좀 만든 것 아닌가.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어제도 좀 논란이 됐지만 그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네. 이른바 그 만만의 논란이 지금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예. 네. 이름이 일단 재밌습니다. 예. 만만디도 아니고 예. 만만회인데 이제 뭐 정확하게 박지원 의원이 정확하게 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네. 이 만만회라는 거는 현 정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세 사람의 이름 끝자를 만들어서 네. 부어다. 예. 네, 저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은 박지만 현 이지 대표 이사회장, 예. 그리고 이재만 현 대통령 총무비서관, 그리고 정윤회 씨. 예.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보좌관을 했고요. 그렇죠. 네,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 알려져 예. 있습니다. 정윤회 씨 이름이 이제 부쩍 지금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요, 저도 뭐, 세 분을 다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, 제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바로는, 박지만 씨하고 정윤회 씨가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알고 좋지 있거든요. 않은 관계죠. 좋지 않은 네. 관계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세 사람이 같이 뭐를 하려면은,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, 예. 사실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, 뭘 모르겠어요. 뭐, 박지원 의원이 뭐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, 네. 제가 상식적으로는 저게 말이 안 되는 거고, 사실은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자기 몸조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누가요? 박지만 씨가. 박지만 씨가? 예, 네네네. 그러니까 자기 그렇죠. 누나가 예, 대통령이 뭘 해도 지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상황이니까. 그거를 자기가 의식해서 더군다나 예.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쭉 봐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. 조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야 이게 글쎄요.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건 좀 아닌 것 그런데 같아요. 이 만만회가 관심을 끄는 거는 예. 다름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추천한지도 모르고, 그러니까 한 번도 언론에 등장한 적이 없고, 예.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던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만큼 검증이 안 된 인물이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안에서 이렇게 네. 깜짝 인사가 나올 때는 뭔가 비선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, 이런 관측이 지금 가능하다는 그렇죠. 거죠. 근데 정윤회 씨가 지금 서울고 출신이다. 그래서 네. 이제 서울고 인맥으로 얽혀지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뭐 서울고인지도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느 게 맞습니까? 네, 지금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. 정치권에서는, 네. 정윤회 씨 자체가 지금 언론에 나오지 나온 않고 사람이 있으니까. 아니니까. 지난번 사실 이제 정윤회 씨가 처음으로 그 정치권에서 오르내렸던 게 바로 문창극 전 후보자 지명 직후였습니다. 예. 예. 문창극 씨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가 아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면 누가 추천을 했느냐 예. 했을 때 정윤회 씨일 거다. 이제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있으면서 예. 그러니까 삼성동 정실장으로 불리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삼성동 그 옛날 자택에서부터 자택에 뭐 문고리 보고하러 권력을, 들어가고. 예,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.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동 정실장이다 이러는데 정 실장이 서울고 출신으로 안다. 그래서 추천자로 정윤회 씨가 지목이 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의 관계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. 네.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 사찰을 한 것 때문에 두 분이 그런 굉장히 껄끄럽고요. 관계죠. 네. 네. 또 하나는 이 만만회에서 박지만 씨가 드러났다는 거는 사찰했다는 것도 사실 이제 어디에 보도가 됐죠. 뭐 이게 그렇죠. 이제 확인 작업은 또 별도 네. 박지만 씨 예,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데, 팩트 확인은.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동생을 비선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죠, 사실은. 그쵸. 예. 그리고 지난 대선 때부터 뭐 서양희 변호사 부인이죠, 박지만 네. 씨. 예, 집에 가만히 둬야 된다. 뭐 이런 측근들의 고언도 있었고. 아마 그래서 박지만 이쯤 씨가 되면 그렇게 나서서 정윤회 씨도 그렇게요.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사실은 좀 해명을 해야 되고 뭐 사실이면 뭐 사실대로 뭐 되겠지만 사실이 아니면 또 해명도 해야 될 텐데 글쎄 언론에 나와서 뭐 입장을 밝힐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초대를 하시죠. 제 프로에 나와 지금 참 기대가자가 했는데 예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시청률 뭐 6 네.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아니 해명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아, 돼요. 그러니까요. 글쎄요. 예. 한번 혹시 이 방송 보시고 계시면 예 저한테 저도 뭐 연락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. 그 역대 정부에 사실 이제 계속 이제 비선 라인이라는 게 존재해 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
딱 떠오르기만 해도 노태우 정부 때는 뭐 박철원, 그렇죠. 뭐 YS 때는 뭐 김현철, 예, 이런 식으로 예. 전두환 대통령 때는 이제 뭐 하나의 권력이 워낙 뭐 엄청났었고요. 노태우 때 박철원 씨, 그죠? 월계수회를 이끌었던 박철원 씨가 월계수회를 예. 동원해서 네. 노태우 대통령 당선에 아주 혁혁한 기여를 했죠.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현철 씨 거의 소통령으로도 불렸던 분 아닙니까? 소통령이고 또 인사에도 많이 개입했던 것 그렇습니다. 같은데, 예. 김영삼 대통령의 호가 거산인데요. 네. 당시에 그 김현철 씨는 거산의 반대, 그러니까 소산으로 불렸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정부, 군, 검찰, 국영기업, 하여튼 그 모든 요직이라면 김현철 씨의 입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거든요. 예. 이번에 어디 동작을 출마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지금 잠깐 딴 얘기지만. 네,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진작 그 2012년 총선 문제 때문에 탈당을 했습니다. 예. 네, 그리고 이번에는 동교동 인사들을 찾아서 지난번에 또 문재인 의원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난번 대선 예, 때는. 2012년 예. 대선 때 문재인 의원 지지를 했고요. 지난 지방선거 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경남도지사 네, 후보를 예. 선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했고요. 이번에는 서울 동작을 내에 상도동이 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나를 좀 후보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. 좋겠다. 그리고 네. 이거는 알겠습니다. 아버지의 뜻이다.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있습니다. 동교동과 네. 이른바 상도동의 이 다시 연합, 민추협을 한번 되살려 보겠다라는 예. 그렇죠. 본인이 얘기하죠. 김대중 정부, 또 노무현 정부, 이명박 정부, 각 정부마다 사실은 거론됐던 이름들이 많습니다.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 권노갑 상임고문을 권노갑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상임고문이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러다가 어제 일본으로 갔죠. 네. 좀 임자가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게 좋겠다. 이런 이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그렇죠. 예. 네. 그리고 쓰리옹 얘기도 좀 있었고요. 예. 예. 근데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역시 386, 네. 왼팔, 좌이정 오른팔, 우방제. 예. 이렇게 비선 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예.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민주화가 됐고 지금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이 좀 확실하게 정착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고 보거든요. 이건 예. 시스템이 그만큼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비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네.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다면 비선 얘기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.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거는 사실 박근혜 정권이 조금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난히 좀 뭐라 그러나 이 인사라든지 이게 그렇게 국가 기밀 사안이 아니거든요. 예. 그리고 국민들이 뭐 인사 가지고 깜짝 놀래네 이러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아니거든요.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어요. 사실 정권 차원이.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왜 예측 가능하지 못할까? 이러다가 이제 비선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근데 그렇죠. 이거 조금 좀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 분명히 듭니다. 그래서 사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언론에 예를 들어서 한 3배수 정도를 미리 좀 공개를 해서 언론의 사전 검증을 좀 받도록 한다라든지 네. 그렇죠.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지금 이상득 SD 이상득 전 의원 얘기도 좀 나오고 영프라인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임태희 지금 전 실장이 인사 시스템을 또 만들었거든요. 그렇죠. 그때도. 인사 예.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아주 광범위하게 구축을 해서 근데 시스템에 꼭 시스템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. 보면. 예. 그러니까 이제 전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 조사서부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임명하는 데까지 대략 평균 290일이 걸립니다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한 길게 잡아야 21일이라는 거거든요. 10배 차이가 나는데 예.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그러고 완벽한 시스템이어도 그거는 진짜 그거는 이 뻑수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. 예.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요. 그 시스템이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걸 얼만큼 다수의 사람이 판단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. 시스템적으로 다 돌아가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쭉 그러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직전에 최종 판단자 그 사람이 봐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. 예. 이 사람은 되겠다. 이 판단하는 것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에서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 검증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10배 정도 늘리고 예. 이 판단하는 것도 한두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올리지 말고
한 2, 30명이 저 원탁회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난산 토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아니,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,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, 또 그 멤버들을 통해서 인사 민원이랄까 이런 게 막 쇄도를 하니까. 근데 인사는 국가 기밀이 아니에요. 네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보안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, 별개죠. 예. 별개로 하더라도, 예를 들어서 뭐 한 20명, 30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사람이 좋다, 나는 이 사람이 좋다, 뭐 그렇죠.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. 물론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네. 지금 한 사람이 하는 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. 지금 지금. 총인사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만 참석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일단 추천 단계에서부터 너무나 그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. 그리고 이번 인사수석 비서관실이 만들어지는데요.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가령 이번 문창극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 추천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썼던 칼럼이라든지 예. 교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사찰에서도 무슨 예. 설법을 하나요? 신도들이? 전 그건 모르겠어요. 아니, 불교인 사람 또 그거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?